안녕하십니까. 한 발 늦은 수리남 평론을 가장한 주절절 얘기. 뭐 실제로는 평론, 문화평론 플러스 역사나 시사 콘텐츠, 그런 교양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한번 후끈 달아오른 거는 좀 지났고, 이걸 올리는 시점도 좀 꽤 지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막 1, 2위까지 치고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그 뒤에는 아마 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넷플릭스의 컨텐츠 주요 공급책이 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수리남도 이 생산, 유통, 공급, 소비 이런 게 다 국제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원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2009년인가 이제 사건이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황정민이랑 하정우는 실제 실존 인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한 거죠. 많이 이거저거 넣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제가 원래 드라마 안 보다가 지금 투명 기간 동안에 몇 개를 봤는데, 지금 이거는 드라마를 본다는 느낌으로 온 것보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 이유가, 일단 소재, 영화랑 드라마의 중간 정도 되는 6부작 6시간짜리 장편 영화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영화는 제가 좀 보는 편이었으니까는, 그래서 소재상 우리나라에서 깡패 영화 같은 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유치한 거에서부터 나름대로 멋있게 르와르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까지. 근데 그런 데에서도 부분적으로 흑사야나 야쿠자 같은 거는 거기 조금 이렇게 연관이 되는, 장첸? 혼자야?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야쿠자 쪽이면 이제 마약 쪽이랑 어쨌든 그렇게 부분적으로 오긴 오지만은, 카르텔은 이제 다르거든요.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걸 하고 카르텔을 좀 본격적으로 다루고 세계적으로 핫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 일단 주연 둘이 연기를 엄청 잘할 뿐더러 조연도 사실 조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고, 핵심 인물들은 다 캐릭터가 확실하고 주조연급들 몇 명이 같이 나오는 영화, 6부작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기 확실하고, 그리고 연출력도 훌륭한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카르텔 다룬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런 것도, 카르텔이나 마피아나 이런 거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마약이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았기 때문에 막 총 들고 막 탱크 나오고 이런 게 좀 어떠세요? 재밌게 보셨어요? 근데 중남미 쪽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 수리남에서 항의도 막 하고 했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만약에 우리나라를 소재로 이제 어두운 면 이렇게 그려낸 그런 게 있으면은 기분 나쁜데, 중남미 쪽은 제가 거기에서는
탱크가 수리남 정부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탱크가 차이나타운에 진입을 하죠. 그 장첸 있는 그곳에 진입을 해서, 하지만은 남미에서부터 중미까지 그 카르텔이 다 거기에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남미 쪽, 그리고 수리남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긴 사실 이제 유통과 생산까지 막 하려고 하는 막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는 워낙 인구가 적고 그 지나가는 경로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도시국가 비슷한 거니까, 도시국가 인구도 적고, 그래서 연루된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의 그 중남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탈리아의 마피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세상이라서 뭐 그렇게 마주치고 그럴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생활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콜롬비아에서 이제 생산된 거를 이제 수리남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원래는 어디에 팔까? 미국에 팔겠죠. 미국에. 근데 이제 수리남에서 나오는 건 이제 한국에 팔려고, 팔로 개척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거기에선 대표적으로 필로폰, 그거랑 이제 코카인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내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그 마약이 있고,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지금 사실 젊은 층에 되게 많이 퍼져 있단 말이죠. 그건 제가 MZ세대 뭐 이런 깡패, 그들이 이제 손이 닿아 있는 게, 보통 이렇게 어둠 세계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술, 매춘, 마약 뭐 이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이제 깡패들이 깍두기 머리 그런 깡패, 옛날을 그거는 이제 유흥업소 관리하고 막 이럴 때 싸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싸움 날 때 잡히지 않으려고, 머리 안 잡히려고 그게 깍두기 머리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딱 하는 거. 그래서 이를테면 해병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블럭으로 형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해병대 머리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든 살짝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물을 내서 꺼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짧은 머리가 이제 잘은 안 잡히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건달들이 다 그 성형수술하고 딱 봤을 때 막 말끔하고 잘생기고 막 그렇게 하고, 여기저기 이권에도 많이 개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이 많이 돌면서도 또 다른 이렇게 마약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곳이랑도 달라요. 우린 뭐 주로 소비국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마약류랑 총기가 돌면은 그 나라가 이게 참 불안해지고 병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데 그런 사고들 엄청 많잖아요, 사실. 거기는 사회 체계가 중남미랑도 다르고, 또 뭐 사회주의권 국가랑도 달라서 그나마 뭐랄까 균형도 이렇게 잡고, 거기에서 보면은 DEA 거기에서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함께 가지고 있고,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탱크가 수리남에서는 국가에서 나오지만은 멕시코에서는 카르텔에서 나와요. 카르텔이 탱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국가는 군대를 어떻게 유지하죠? 천조국에서 천조라고 하는 엄청난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잖아. 근데 카르텔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단순한 무기들 있는 걸 넘어서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부고가가치 사업을 해야 되죠. 바로 마약이죠. 마약. 이를테면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무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교나 이념이나 문화나 이런 걸로 갈라치기를 주로 많이 한데도 이제 열강들이고, 마약의 소비국도 열강국들이고 한데 뭐 아이러니하죠. 그런데도 보면은 이를테면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이슬람권도 무장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서 어느 세력의 그 돈줄 지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처음에 사실 그 불씨는 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씨라기보다 그 처음 시작은 미국이 여기저기 갈라치면서 어디 지원하고 어디 그 정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장단체가 클 수 있는 그 토양을 제공을 했다고 한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은 인도에서도 인도 그 국민회의 그런 데가 원래는 영국에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성격이 바뀌죠. 인도 독립을 하는 그 관변단체에서 이제 이제 독립단체로 바뀌듯이 그 무장단체들도 나중에는 복잡한 게 거기는 많이 얽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물론 소련, 구소련,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이제 늘 분열이 조장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원래 의도랑 달리 무장단체들이 크고 여기저기 지원도 받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은 제가 말씀드렸더니 마약을 유통하거든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러시아 마피아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탈리아 마피아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뭐 야쿠자 하는 데가 있고, 다 그 마약과 관련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 요게 세계적으로 다 이제 그 구역이 있죠. 근데 이제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생산, 유통, 소비까지가 거기에 들어간 셈이죠. 잠깐만, 영화평론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배경을 길게 이 얘기하려고 사실 그 영화도 관심 있어서 보고 한 거니까는, 일단 영화가 연기는 뭐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훌륭하다. 제가 이제 그리고 연출도 살을 많이 이제 붙인 거잖아요. 그 인물들은 그 실존 인물들인데 이제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제 많은 요소가 거기에 있었고, 공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2009년 그때 그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이제 통계 보면은 그거보다 한 몇 년 후부터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수천 명씩 이렇게 잡히다가 지금은 한 만 명씩 검거가 될 거예요. 10,000명씩. 근데 우리나라 같은 그 사회 체계에서 뿌리를 뽑거나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못 하잖아요. 못 하는 데에서 10,000명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은 사실 안 보이는 곳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마피아라고 하던 아니면 뭐 카르텔이라고 하던 그 마약은 주로 그 멕시코 카르텔이 굉장히 크죠. 다른 데가 규모로는 러시아나 뭐 일본이나 이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가 크지만은 마약에 한정하면은 카르텔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걔네들이 유통하는 곳이 일부 유럽의 뭐 차이나타운 같은 데도 잡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그러나 뭐 이제 유럽 쪽 가면 또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나 이게 나와바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콜롬비아하고 안 겹치려고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되고, 황정민이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거죠. 분업이 되어 있죠. 분업이 되어 있고, 가장 이제 결국에는 소비국인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 소비국, 이제 아주 명품 마약을 가지고 완전 고부가가치 군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르텔의 방식으로 총기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제 10,000명까지 막 잡히는데, 그 피라미드를 잡히는 게 그 정도면은 이제 엄청난 안 보이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우는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그 MZ세대 그거 하면서 마약 다룰 때, 마약 수사하면은 정계 개편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그런 데는 안 돼. 이제 카르텔이나 이런 데서는 또 마찬가지로 거기는 뭐 전쟁도 하고 또 교도소에 이제 넣어서 호화스럽게 거기에서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아예 깊게 뿌리 뽑는 수사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그게 되면 좋은데, 그게 될 수 있는 타이밍은 뭐 검사 출신 대통령일 때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빨리빨리 하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클럽 위주로 막 돌고, 그리고 그 시스템 마약이 이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뭐 거래되고 판매되고 하는 그 시스템도 좀 다르고, 심지어는 마약도 이제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조선족 출신 그 연기 무지하게 잘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언더커버라고 하나? 그 국정원이었던 사람이 콜롬비아 마약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그 명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사실 다크웹이라고 인터넷으로 거래가 돼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그 마약,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소비지라고 해도 국내에서도 어떤 여러 경로의 유통망이 있고 소비 뭐 행태가 있을 텐데, 그런 데에 이를테면은 10대 20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디지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마약이랑 관련된 깡패들 이런 거 보면은 막 총신 나오고 막 탱크 나오고 막 이제 격투신 나오고, 우리나라 깡패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총격신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갑자기 영화평론을 잠깐 하면은 이제 진짜 그런 거를 많이 해본 데에 비해서는 본격적으로 처음 한 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는 총기가 이제 뭐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총기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만드는 총기 사용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 영상적인 그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연기와 이 연출, 그 전개, 그 긴장감, 몰입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이제 넷플릭스를 간간히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많이 그래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이제 그게 쭉 나가면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K-팝도 뭐 잘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장르 중에서 되게 일부분이 있는 셈이지만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좀 핫하단 말이에요. 핫해. 그래서 제가 예전 젊었을 때 기억이라든지 좀 청소년 시기의 기억이라든지 그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랑 견주어 봤을 때 걔네들 전성기랑 비교했을 때는 좀 말하기가 쉽진 않다. 특히 애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그 영상 콘텐츠들이 우리나라께 일본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도 앞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그 일본의 그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힘 못 쓰잖아요, 잘. 근데 아시아권에서 한류가 있는 나라에서 카르텔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기억에 일단 아시아권은 전체 뭐 대부분 뭐가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일단 다 1등 하잖아요. 어떤 문화 콘텐츠라도 우리나라 거는 일단 일본 그 뭐 이런 차트 같은 거 보면은 문화 영역에서 뭐 일본 넷플릭스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일본 거 맞나 싶은, 와 진짜 이제 뭐 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들죠. 젊은 분들에게는 뭐 일본에 대해서 그게 없잖아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컴플렉스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가 감정이 있는 세대란 말이죠. 아주 강렬한 반일 정서랑 그 일본에 대한 부러움이랑 이런 게 있는 세대라서. 근데 일본 차트에 뭐든지 다 그렇게 우리나라 게 다 들어가 있고, 걔네들이 말은 안 하거나 반대로 해도 실제로는 인정을 하고 있죠. 특히 드라마나 영화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고, 특히 연기 훌륭하고,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 야, 우리 그 게리 올드만이라든지 황정민도 참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연기를 소름 끼쳐. 하정우도 악역할 때 진짜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근데 또 이번 작품에서는 야, 어떻게 저렇게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연기를 잘해. 자, 근데 그 우리나라 내에서는 어쨌든 또다시 한번 유통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리남에 보면은 황정민이 이미 저번 세기 말에도 마약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다가 뭐 복역을 하고 하죠. 그때는 뭐였을까? 히로뽕이었겠지?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인 것들에 고부가 가치면서 약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시스템적으로 허술하거나 약간 그 지하세계의 것이거나 이런 것에 깡패들이 이제 들러붙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깡패 집단들을 보면은 다 불법 혹은 조금 이 사업으로서의 그게 좀 불투명한 그런 곳에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 술, 매춘, 마약 뭐 이런 것 중에서 이제 합법화되는 것도 있고 불법인 것도 있고 나라마다 주마다 막 다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곳 이제 현대적인 감각에서는 사업가로 변신을 하고 이제 하지만은 그 중에서 막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의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이거 양아치예요 완전히. 대부가 진짜 어린 나이에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이제 평정하고 뭐 이제 그런 근데 거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게 되냐면은 원래는 시칠리아 이쪽에 그 이탈리아 보면은 이 장화요 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 못 살아요. 이탈리아 위쪽은 되게 잘 살아요. 위쪽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부로 갈수록 또 밑으로 갈수록 시실리 뭐 2.6km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가 여기 살고 계신 사르데니아 이런 데는 이제 한 그 중간 정도에 속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근데 시칠리의 한 가문이 그 마피아거든요 원래.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쪼개지고 하면서 몇 개 있지만은 걔들이 미국 굶주령 때 이제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암흑 세계를 싹 장악을 하고, 그리고 고위층까지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마약은 고위층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잡은 다음에 탈세 혐의밖에는 못 털었어요. 다른 어마무시한 이 범죄들은 다 자기들도 다 연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금주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금주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금지하면은 이제 어디선가 독버섯처럼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 이제 뭐 깡패들 막 전국 깡패들이 예전에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유흥업소 이런 거 관리 그런 거였지만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루트 야쿠자랑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부산은 뭐든지 이권이거든 걔네들은. 그러면은 부산에 맨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처음 시작될 때는 미군 부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재화를 이제 어둠의 방식으로 유통을 시킨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권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로서 이제 그게 고부가 가치가 되는 것이고,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다음 이제 마약 같은 게 이제 큰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히로뽕이랑 코카인 차이, 완전 명품이 돼버리는 거야. 이탈리아 명품이라든지 이렇게. 마약은 이제 남미, 말씀드렸듯이 남미에서 하고 멕시코가 제일 카르텔이 커요. 다른 데도 뭐 다 있고 한데 다 이제 연결되어 있지. 어떤 길을 이제 분업과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명품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업을 하느냐, 어디가 생산을 맡고 어디가 유통을 맡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뚫고 어디가 어떤 길을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결국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이제 많죠. 그러니까 멕시코 카르텔이 엄청 크죠. 왜냐면은 최종 소비자와 이제 닿는 그거기 때문에 다른데 유통 마진보다 훨씬 더 크게 남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수요가 있고, 걔네들이 이제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면서 걔네들 갱들도 이제 돈을 버는 거지. 그러나 미국은 그와 동시에 DEA가
드러그 인포스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데가 중남미 같은 데에 거의 자유롭게 만약에 물증이 있으면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세니까 거기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수리남에 이제 DEA가 투입이 될 때 명확한 물증을 찾았고 이러이러해서 집행한다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어떻게 뭐 못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내가 근데 이제 제가 중남미 친구분들도 많아가지고 그 뭐 제가 뭐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로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거기에 보면은 수리남 뭐 사시는 분은 없지만은 최후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최후적으로 이제 그 하는 곳이 푸에르토리코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저하고 이제 인연이 닿은 분이 또 거기 계시고 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거기가 이제 그 미국 영향권이 이제 강하고 거기는 그 약간 스페인어랑 영어랑 둘 다 능숙하게 하죠. 그 친구분도 젊은 분인데 영어를 엄청 잘하시고 근데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 증거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근데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배경이 되는 교양 수준의 것들을 지금 쫙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제를 한번 보면은 마약이 돌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총기는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적으로 좋다고 하죠. 그 순위가 거의 가장 좋죠, 우리나라 치안이. 근데 그거는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 쪽 있죠. 그쪽은 순위가 높은 편이에요. 강력 범죄율은. 근데 이제 마약이 이제 지금은 이미 그 말씀드렸듯이 10,000명 검거되는 거 시키고 이런 식인데 뿌리 안 뽑히면은 이제 그거랑 관련된 이게 엄청난 이권이잖아요. 엄청난 이권이고 거기에 별의별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사회적으로 혹은 인플루언서 비슷하게 뭐 연예인 했던 사람들 연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윗선이랑 다 있어가지고 잘 못 치는데 그거 못 치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그 마약 소비국으로서 굉장한 시장이 돼버리고 해서 지금 이렇게 퍼진 거란 말이에요. 퍼졌는데 칠 생각이 별로 없어. 제대로 걷어낼 생각이 별로 없어. 왜냐면 이게 위쪽이랑 많이 연결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미국 정도의 균형 감각이나 다른 여러 가지 힘이 있으면 몰라도 일본만 해도 일본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젊은 일본의 우리나라 못지않게 문제죠. 거기도 젊은 사람들 그냥 어떻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 가지 뭐 이런 세대잖아요 벌써.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젊은 층이 암울하단 말이죠. 암울하고 미래의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이거 넷플릭스 그 망 이런 거랑 또 관련도 있네. 그런 IT 같은 것도 좀 암울한 방식으로 가고 있고 망상인모 이런 것도. 근데 그것뿐 아니라 사실상 마약이 막 엄청 퍼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야쿠자가 이번 세기 들어서 많이 막 줄고 뭐 거래도 뭐 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야마구치 구민만 해도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돼버려요.
오사카가 이제 우리나라로 하여튼 제1들도 오사카에 많이 정착하고 우리나라랑 거리상 좀 가까우니까. 근데 거기가 싹 잡고 있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기질이 이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같고 근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병든 게 뿌리를 못 뽑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기형적으로 이 균형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리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뭐 영화평론 비슷하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미 21세기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카르텔과 연결되거나 하여튼 생산, 유통, 소비 본격적인 거기에 우리나라가 그때쯤부터 이미 들어가야 있는 상태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후부터는 수천 명씩 사범들이 나오고, 그 다음 지금 10,000명씩 나오고, 최근 게 10,000명 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 도서관에 안 들어가서 통계를 지금 확인하지 못하지만은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수리남 영화를 통해서 그 배경이 어떻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어둠의 조직들이 어떤 데는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데는 우리 선진국으로 늘 배우고 그랬는데, 그리고 대부도 되게 멋있게 봤고, 근데 진짜 양아치거든요. 진짜 생양아치. 근데 못 건드려.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적으로 부국이었어요. 부자 나라. 이탈리아는 이제 패전국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도 이제 처음엔 가난했어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패전국이라도 미국이 이 양쪽으로 이 공산주의권을 좀 묶어 놓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세워준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면도 많이 있거든요. 뭐 미국이랑 마찰도 있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도자들이 그래도 역할을 한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길이 안 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일 센 깡패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 뭐 다른 가치나 이런 것보다 일단 압도적인 무력, 압도적인 해상력, 공군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그때 처음에는 잘 못 살았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은,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로 엄마를 찾아간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간 거예요. 근데 왜 남미국들이 그렇게 취약하냐? 이것도 다 뭐 이건 뭐 얽혀 있어. 미국의 탓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는 인프라나 이런 게 잘 살 때도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잖아요. 산업혁명은 4차죠. 그 혁명이랑 달리 그냥 산업 구분을 할 때 1차, 2차, 3차예요. 근데 1차 산업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잘 살았어. 그러나 이제 비전이 없었던 거지. 비전이 없고, 그리고 그쪽은 다 오랜 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쉽지가 않아. 그 내부에서도 그렇고 쉽지가 않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또 특히 마약의 그 미국의 공급책들이 이제 중남미가 공급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제대로 건전한 성장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는 거는, 수리남은 연기와 연출, 시나리오,
이 긴장감, 연기 최고다. 최고고, 그리고 카르텔과 관련된 데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도 관심 있게 그때 봤는데, 한 발 늦게 이제 이슈에서 조금 멀어지고 나서 이제 하는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한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만 보자면은, 카르텔 영화는 대규모의 그 무기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무기씨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본 그 장르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장첸 나오고 막 이런, 아니 거기 장첸 말고 저 범죄도시 이런 총기류나 아니면은 큰 무기들 이런 거 별로 없는 그런 거를 주로 잘 찍지, 실제 우리가 경험해 본 거. 근데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제 했는데, 아마 한때 굉장히 고점까지 찍고 많이 봤죠. 많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충격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다른 그 진짜 하는 나라에서 이제 그 분위기로 만든 거에 비해서는 약간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서투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바로 지난 세기에 히로폰 같은 거 조금 유통하던 사람들이 이번 세기 와서 더 고부가가치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 그 생산지가 되는 곳들, 또 유통지가 되는 곳들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리남 같은 곳이죠. 그런 데랑 이제 결합을 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빠른 시간 내에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으면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그거 뭐 이제 인구수 대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아니에요. 이미 그 빙산의 일각만 검거됐을 뿐인데도 이미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 이제 하려면은 참 지금 정부 같은 정부가 하면은 되게 좋을 텐데 쉽지가 않은가 봐. 지금은 다 뭐 그런 거 조사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그거를 걷어내질 못하네. 별것도 아닌 양아치들이 뒤에 백 믿고 제가 지금 별것도 아닌 양아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대중 아티스트로서의 그 성과는 제가 다 인정을 해서 그런 거는 다 찍은 적이 있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춤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거기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뺑 믿고 어차피 조사 깊게 못 들어오니까, 들어오려면 윗선을 건드려야 되니까. 근데 건드려야지. 건드려가지고 이 청정국이 안 되면은 다시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정화작용이 안 되면은 이게 골병 들어가는 거지. 골병. 지금 20, 30대 엄청 이제 하기 때문에 주절주절이 됐죠. 수린남, 한 발 늦은 수린남 평론을 가장한 주절주절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